초유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부동산 대책은 과거에 취득세를 갑자기 12%로 올리던 때보다도 더욱 충격적인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나서 정말 궁금한 건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하락하냐, 보합으로 가냐, 상승으로 갈 거냐,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될 테고요. 두 번째는 풍선 효과 막기 위해서 서울 경기를 완전히 다 틀어먹었는데 진짜로 풍선 효과가 안 일어날 거냐 라는 부분이 두 번째 궁금한 부분이 될 테고요.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딱 지금부터 4일 남았네요. 오늘 포함해서 목, 금, 토, 일 4일 동안 마지막 갭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렇다면 이 4일을 활용해야 되느냐, 이렇게 세 가지 아주 큰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떨어진다라는 것은 매물이 나와야 돼요. 기본적으로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냐를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팔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팔아서 어딘가를 이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정말로 상황이 안 좋아서 파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뭔가 이동해서 파는 거는 그 사람이 결국은 이거 팔고 어딘가를 또 사는 거니까 사실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하는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뭔가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물건을 던져야, 그래야 싸게 물건을 던질 테고, 그래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매수자가 안 달라붙어. 이런 경우가 가격이 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아서 팔려고 그러면 또 세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뭐냐면 일단 이자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전세가가 너무 떨어지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본인의 뭔가 사정이 매우 나빠진 경우. 이 세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자가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나 이자 때문에 못 견디겠어 라고 던질 만한 물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미 대출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물건을 내가 싸게, 내가 최소한 산 가격보다도 더 싸게 물건을 내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떨어지냐? 전세가가, 제가 이전 영상에는 2년쯤 후에는 역전세난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만은 2년이라고 해도 앞으로 한참 남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지금 너무 꽉 찬 전세로 맞춘 사람들이 2년 후에는 그거보다는 낮은 금액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낮은 금액, 1년 전만 해도 28%나 낮은 금액이잖아요. 그런 정도로 전세가를 맞춘 사람들이면 역전세 난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전세가가 떨어져가지고 압박을 받을 일이 있는 사람도 거의 없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사정이 나빠져서 물건을 던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야 되는 건데, 이건 역시 광범위하게 국가적인 재난 사태가 되지 않는 한 광범위하게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정이 나빠져서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물이 싸게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 이제 이런 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매수자도 못 사는 상황 아니냐. 매수가 하나도 없으면 매도자가 결국 물건 가격을 내려놔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결국 가격이라는 건 매도자, 매수자가 싸움이에요. 매도자는 무조건 높게 받고 싶은 거고 매도자는 무조건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매도자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일단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들어가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쉽게 그냥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강남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 여전히 아직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런데 강남이라는 것이 또 생길 일은 없잖아요.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누가 이겨요? 매도자, 매수자 싸움에서. 결국 시간이 지날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싸움의 승자는 매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국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매수자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아니 그런데 뭐 지금 대출 규제도 더 하게 되고 강남뿐만 아니라 다 뭐 미리 사두고 이런 거 할 수 없어서 수요가 확 주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6.27 대책 나올 때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억으로 확 모든 대출을 6억으로 확 줄였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런데도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처음엔 충격을 받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눈높이를 낮추게 된다니까요. 눈높이를 낮춰서 다시 말해서 30억 버는 사람이 25억, 23억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결국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낮춰서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줄였어요? 그럼 줄인 만큼 다시 말해서 25억, 2억으로 줄었잖아요, 대출. 그럼 뭐 예를 들어 30억짜리 보던 사람이 4억 줄었으니까 26억짜리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눈높이를 낮추는 문제인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의 부동산들, 이런 곳들의 부동산이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과거 사례 같은 건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문정부가 왜 계속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동산 대책을 세웠는데도 계속 가격이 올랐냐. 결국 그 본질적인 문제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 대책만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풍선 효과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정부는 이미 문정부에서 우리도 많이 배웠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일어날 거 완전 차단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 경기를 거의 다 완전히 다 규제지역, 그것도 뭐 규제로 아주 똘똘 그냥 규제, 뭐 어떤 건 조정지역, 어떤 건 투기과열지역, 이것도 아니고 그냥 싹 다 그냥 조정지역, 투기과열지역,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싹 만들어 버렸어요. 그렇죠? 자, 그랬으니 이제 풍선 효과는 우리가 원천 차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풍선 효과가 정말 안 일어날까요? 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번에 규제한 곳들 한번 잘 보세요. 규제한 곳에서도 당연히 인접한 곳들 중에서 매력적인 곳들이 몇 군데 빠진 데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동안 안 오르니까 빠진 거예요. 이런 곳으로 자금이 쏠릴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시도 눈높이를 낮추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목표 수익이 뭐 4년에 100%를 목표로 했다 그러면 4년에 80%로 낮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4년에 80%라고 매년 20%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대한 기대치만 낮추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시간은 걸리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결국 또 수익에 대한 기대치를 약간 낮추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이 날 것이 어디냐를 찾아서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과거에 비해서는 좀 수요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느리게 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풍선 효과라는 것 자체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지금으로부터 4일간의 기회를 이용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여건이 되는 사람은 이 4일을 이용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왜 이것만큼은 4일의 기회를 줬냐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아마도 추정하건대 서울시가 굉장히 난색을 표했잖아요. 토지 허가구역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조금 서울시의 눈치를 보면서 서울시의 의견도 조금 들어줬다라는 생색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만큼은 그 뭐 살 사람들은 4일 기회 줬으니까 그때 다 샀잖아. 뭐 이런 식의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토지거래 허가만큼은 4일의 기회를 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4일입니다. 이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여건이 되는 분들, 그러니까 다시 여건이 되는 분들이라는 건 어떤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4일 동안 계약만 하면 계약금이 5% 이상만 들어가면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기만 하면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오늘부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발효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규제는 받습니다. 뭐 대부분 양도세나 뭐 취득세에 관련된 문제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여건이 되는지 어떠는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일단 여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를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라는 건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지역에 진입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이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에서도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나올수록 먼저 한 사람이 더 이득이다라는 얘기 계속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나올수록 똑같은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래요. 친구가 똑같은 현금 6억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6억 가지고 새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이 빨리 행동하지 못한 사람은 6억 가지고 오래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돈을 가지고 누구는 강남에 살 수가 있고 누구는 수도권을 사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초강력 대책을 만들어서 거래를 못하게 만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미 거래를 한 사람들은 그냥 수혜를 볼 수 있는 그 안전한 곳으로 놓여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 4일이라도 기회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참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해버리면 이제 정말 쓸 카드가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쓸 카드 딱 하나 남아 있어요. 네, 세제밖에 없습니다. 세제를 올리는 것, 세제는 공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을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대책을 다 쏟아 부었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정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10, 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외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거 엄청 많죠. 예, 뭐 풍선 효과는 그럼 어디가 발생하냐, 내 집을 옮기려면 그럼 어디로 옮기는 게 좋냐, 뭐 세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내년에 양도세, 중과세 부활되는데 그래도 사는 게 낫냐, 기타 등등 뭐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은 제가 다음 주에 마무투 10월 정규 강의 때 아주 자세하게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의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은 카톡 연결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연결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초유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말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는 그런 세상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대책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화는 더 커지는 상황, 먼저 행동한 사람과 나중에 행동한 사람의 격차를 더 벌린 이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 가속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초유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부동산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차별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더욱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이런 차별화가 벌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쪽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잘 고민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